한 사람이 밤에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대. 물 위를 봤는데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근데 저수지 중앙이었어. 거기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손전등을 비췄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불을 껐다가 다시 봤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공포영화 살목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살목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곳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냥 평범하게 쓰이는 곳입니다. 이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을 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목이나 시목 같은 지명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서운 곳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평범한 장소가 어느 순간부터 괴담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 살목지라는 곳이 왜 유명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 익명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네 로드뷰에 귀신 찍혔다고 난리 난 거 봤어? 그거 우리 팀이 재촬영 갔다 왔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일단 여기서만 봐줘. 요즘 돌던 그 살목지 저수지 로드뷰 짤 알지? 로드뷰 하면 이상한 거 찍혀서 실드도 갔었잖아. 옛날부터 여기 터가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터로 유명했다고 하더라. 아무튼 선배들이 겁도 줬는데 난 솔직히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면 귀신 안 믿어서 괜찮았거든?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싸긴 하더라. 이렇게 음침한 저수지 처음 봤어 진짜. 나 귀신 안 믿는데도 분위기가 리얼 좀 그랬어. 사람 하나도 없고 뭔 길 같지도 않은 길을 찍으라고. 그래서 그냥 빨리 찍고 가자고 선배들이랑 나눠서 한 바퀴 싹 보는데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진짜 사람 1도 없었고, 아니 애초에 사람이 있을 만한 위치도 아닌데 일단 해질 것 같아서 촬영 접었어. 내일 날 밝으면 다시 갈 건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개소름 돋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실제로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밤에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대. 물 위를 봤는데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근데 저수지 중앙이었어. 거기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손전등을 비췄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불을 껐다가 다시 봤는데 그게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차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창문에 누가 똑똑하고 두드리더래.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고 이상해서 백미러를 봤는데 백미러로 확인했을 때 뒤에 젖은 사람이 서 있었대.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이 야, 너 아까 물에 들어갔다 왔어? 그 사람은 그날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 근데 옷이 젖어 있었대. 살목지는 처음부터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저수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겪은 이상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 장소 자체가 점점 이상해진 걸지도 몰라요. 살목지에 대한 괴담은 많은데 정확히 뭐 어떤 귀신을 봤다, 뭘 봤다 하는 말들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살목지에 대한 괴담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목지에 정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도시괴담일까요? 사실 살목지가 의외로 낚시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낚시하기 되게 좋은 장소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수지도 그렇고 강이나 계곡 등 특히나 여름에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귀신이 많이 보이는 장소는 대나무 숲, 물, 약간 그런 데가 많다고. 근데 실제로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물귀신,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은 곳, 수맥이 흐르는 곳, 그런 곳이 귀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맥이 흐르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수지라서 물이 많아서 귀신이 더 많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심상치가 않죠. 폐가 찾아다니는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야, 방송각 잡았다 하고 신나서 돌아오시다가도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죽는 생각을 막 하신다고. 그래, 그런데 가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유명한 왜 괴담 동아리나 팬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약간 폐가 체험이나 그런 거 하시잖아요. 담력 체험. 그런데 갈 때 꼭 무당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폐가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귀신들 방해하면은 귀신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갈 때는 유명한 무당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곳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저 낚시터인 살목지. 살목지. 근데 저는 실제로 가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네요. 저기 갔다가 뭐가 붙을 줄 알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냥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거면은?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하러 거길 가가지고. 그런 존재를 느끼고 싶다는 사람들의 기분. 근데 저는 귀신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강령술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는 강령술 아시나요? 나 홀로 숨바꼭질이라는 괴담 아십니까? 괴담이라기보다는 이제 강령술로 유명하죠. 자, 오늘은 강령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령술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불러내려고 하는 행동인데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분신사바 같은 것도 있고 혼자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혼자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시작된 괴담인데 인형에 쌀을 넣고 넌 이제부터 종말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인형에 머리카락이나 손톱, 쌀, 신체 일부를 넣어서 빨간 실로 메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게임이 아니라 뭔가를 불러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걸 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혼자인데 누가 있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숨겨둔 인형이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자 하는 숨바꼭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안에 소금물을 머금고 인형이 있는 방을 갑니다. 그리고 식칼로 인형을 찔러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제대로 끝내려면 그렇게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데 제대로 끝내도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인지 이걸 해본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는 안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강령술 말고도 비슷하게 다른 걸 보게 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